네, 안녕하세요. 세상과 행복한 시너지를 꿈꾸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애자일 리더십 세 번째 팀 권한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입사원의 메비우스의 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요즘 신입사원들은 좀 수동적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우리 박 과장님이 김사원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킨 일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스스로 찾아서 일을 좀 해보도록 해. 그러고 나서 이제 김사원도 나름 느낀 바가 있어서 주변 둘러보니까 복사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복사기 주변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다음 날 우리 김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야, 그 종이를 그냥 버렸어? 아니, 물어보고 버려야지. 왜 그걸 맘대로 치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김사원은 괜히 했다. 후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시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자. 그래서 다시 수동적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스토리입니다. 사실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바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태도입니다.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좀 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조직에서 일할 때 정말 이제 상황이 어려워도 쉽게 포기 안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후배들을 보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팔로우십이 뛰어난 직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상사의 지원을 잘 얻어내고 또 성장의 길을 잘 모색해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팔로우십이 올바른 리더십을 만날 때만이 사실은 완벽한 또 팀 내에서 조직 내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팀원들은 늘 리더의 어떤 말과 행동을 관찰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조직에서 인정받거나 혹은 비난을 피할 수 있는지 살피고 행동을 합니다. 만약 고객 최우선 이런 어떤 핵심 가치에 맞게 스스로 업무를 수행을 했는데 오히려 상사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거나 문책을 당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책임감 있게 업무 수행을 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사실 애자일이 필요한 이유도 환경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예측해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미리 만들어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직원들이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이유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애자일의 개념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애자일은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것이다. 단 관리자인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도 아주 애자일한 속도로 일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네, 물론 경영진이나 또 중간 관리자들의 고민도 정말 큰 것 같아요.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믿고 맡겼다가 만약에 잘못된 결정으로 이 일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그 책임을 또 본인이 져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나도 위에서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시 통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고충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고요. 하지만 현재 복잡계에서는 실패를 안 하는 전략이 아니라 작은 실패를 빨리 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이 사이클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것만이 큰 실패를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방법인 것이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직원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책임감과 또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니까요. 모든 복잡계는 중앙 제어 시스템이 아니라 분산 제어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몸의 각각의 기관, 세포들은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우면 땀이 나죠. 또 추우면 피부가 수축이 되면서 체온이 유지가 되고요. 또 세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자동 가동되는 것이죠. 만약에 뭐 대장세포의 어떤 명령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감기만 걸려도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 대처가 안 돼서요. 그래서 복잡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통제권이 분산된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시스템보다 훨씬 더 생존율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권한이 분산된, 권한이 강화된 조직들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네덜란드의 베르트 조르라는 가정에 방문해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2007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4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25개국에 10,000명의 간호사를 둔 아주 성공적인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CEO인 유스드 블록은 베르트 조르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자율 재량권을 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다른 간호 서비스 회사들은요, 규모가 커지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본부에서 일선의 간호사들의 어떤 업무 방식, 일정을 관리하고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본부의 지시에 따라서 정해진 환자들의 집을 방문하고 또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매뉴얼대로 예를 들자면 압박붕대 교환하는데 몇 분, 주사 처치하는데 몇 분, 그리고 나서 환자 집으로 이동하는데 몇 분, 이런 식으로 마치 로봇처럼 간호 업무를 수행했던 거죠. 당연히 정말 의료 전문가로서 어떤 환자들 돌본다는 그런 어떤 간호사들의 내적 자부심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 따라서 환자들의 만족도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베르트 조르는 현장의 간호사들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3-4명의 간호사가 하나의 팀이 돼서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래서 중앙본부와 또 현장의 팀, 또 팀 내 어떤 위계 질서를 최대한 배제하고 또 간호팀의 어떤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게 되니까요. 간호사도 행복하고 또 환자도 행복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회사에 비해서 환자 1명당 돌보는 시간은 긴데도 회사의 수익률은 높아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니까요. 병이 예방이 되고 또 치료 성공률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는 보험료가 40%나 절감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원들은 강요받거나 통제받는 대신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또 결정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기계 부속품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또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일할 수 있을 때 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단순하게 조직을 관리하면서도 더 민첩하게 상황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직원들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내적 동기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신뢰할 때 권한 강화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결과물로서 민첩함이라는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민첩함은 사람들을 또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 직원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